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미경의 40 수업입니다. 오늘도 불안에 지친 마흔에게.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우울한 이유. 마흔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결 잦아들 줄 알았다. 커리어도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도 단단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40대의 나는 하루하루 흔들리고 있었다. 마흔이 넘도록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했고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 불안했다. 그렇다. 우울과 불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40대에서 50대를 관통하는 단어다. 실제로 2017년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10명 중 2~3명은 우울증이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흔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나 역시 살아보니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처럼 10년을 살았던 것 같다. 전 국민 공통 과목인 집 사기, 돈 벌기, 아이 키우기에 집중하느라 매일 고단한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나도 커야 하는데 아이들도 크면서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각자 무섭게 끌어다 썼다. 한정된 돈을 쪼개 쓰면서 집 대출금까지 갚으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4, 5인 가족 중에 이 무게를 감당할 사람은 어른 둘밖에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둘도 아니고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사람은 보통 한 집에 한 명이더라. 40대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개별 숙제가 많이도 떨어진다.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다든가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다든가 남편 사업이 망한다든가 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듯한 상황.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디로든 숨고 싶고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오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40대는 원래 가장 무거운 인생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에 마흔의 고질병, 우울과 불안이 더해진다.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아직 7살인데 20살이 되면 제가 거의 60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만 믿고 살면 되겠구나가 이 사람만 믿고 살다간 큰일 나겠다로 급격히 돌아선다. 꼭 그가 해낼 것 같았던 10년 전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러다 어느 날 현실을 자각한다. 왜 생활비는 항상 200만 원이 모자라지? 버티다 못한 여성들이 돈을 벌러 나오거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재취업 현장에 40대 경력 보유 여성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희망도 현실로 바뀐다. 어렸을 때 영재인 줄 알았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점점 나랑 비슷해진다. 결국 영재는 아니었다. 결혼하면서 아이라도 잘 키워야지 했던 결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남편은 벌고 아내는 육아와 살림을 매니지먼트하고 아이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성과를 내는 완벽한 원팀을 꿈꿨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없다.
결혼 안 한 40대 싱글들 역시 다르지 않다.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죄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이 앞자리에 4를 붙이고 난 지금까지의 대차 대조표를 정리해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울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적을 매기다 보면 우울하지 않은 40대는 한 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성적표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며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우리는 40대를 마지막 힘을 쏟는 인생의 황금기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0대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50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단정 짓는다. 40대가 지나면 곧 은퇴이며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50대와 60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사는 게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마흔의 성적표를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조차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믿어버린다. 마음이 저절로 조급하고 초조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걸까?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내가 온몸으로 먼저 겪으며 깨달은 40대에 관한 진실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좌절과 자책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인생 정산이 아니다. 평생 간절히 바랐던 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볼 두 번째 기회를 꽉 붙잡기 위해 오늘 하루를 진정한 황금기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하루아침에 스타 강사로 뜬 줄 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건 40대 후반부터였고 이전엔 15년 넘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지금 돌이켜보면 40살의 나는 그야말로 답이 없었다. 음대 출신 강사라고 기업의 교육 담당자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나와 동급이었던 강사들이 점점 유명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열등감에 시달렸다. 개인 생활은 더 고되고 힘들었다. 죽어라 맞벌이를 하는데도 워낙 기반 없이 시작해서인지 40이 돼서도 집이 없었다. 매달 적금에 보험에 생활비까지 내고 나면 아무리 벌어도 돈이 쌓이질 않았다. 새 아이를 맡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나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선택을 한 걸까? 확신보다 질문이 더 많았던 40쯤에 내 인생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다. 남들처럼 40대가 되면 원하는 커리어도 안락한 가정도 넉넉한 돈도 가질 줄 알았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내가 가진 건 오직 하나, 수많은 도전을 통해 얻은 경험뿐이었다. 한심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탓에 30대 내내 좌충우돌하느라 컨텐츠는 많이 쌓였다. 선배 강사를 따라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영상 편집도 독학으로 배웠다. 트렌드에 맞춰 낯선 분야를 공부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만났다. 어느 순간 재미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쓸모라고 없어 보였던 하나하나의 컨텐츠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절대적 양이 많아지니 그것들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컨텐츠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경험에 30대 내내 나를 괴롭혔던 음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연결하니 음악과 스피치를 접목한 아트 스피치라는 콘텐츠가 탄생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당장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돼서 실패 창고에 쌓아두었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콘텐츠가 사실 소중한 자산이었던 걸. 이 자산들은 마치 구슬과 같아서 하나씩 들여다보면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꿰기 시작하면 너무나 귀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구슬은 생각보다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직장에서 받은 급여, 아파트 전세금, 집과 사무실의 내 자리 같은 유형 자산부터 소중한 친구, 동료들, 자격증, 지식, 경험, 노하우, 이 구슬들을 서로 얽히면서 시너지를 내야 형태가 드러나고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려면 일단 구슬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한다. 물론 형태를 갖춘다고 해서 바로 돈과 커리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나는 강사 김미경이라는 존재를 알릴 정도였을 뿐 지속적으로 나를 내세우고 알리는 일은 혼자로선 버거웠다. 나를 드러내려면 결국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직원을 한 명 뽑아 반 지하에 사무실을 차렸다.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모두 돈을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유명세가 10년은 지속돼야 10년의 끄트머리에 비로소 돈이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50대 중후반에 모은 것이다. 40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뭐라도 완성될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막상 들여다보면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돈이 없지?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나? 더 열심히 달려야 했나? 40대 때 나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나만큼 분주히 사는 사람도 드물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하나의 커리어가 무리익어 프로페셔널이 되고 돈을 벌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내 꿈에 투자하고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다른 구슬들과 연결하면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직장생활 15년 차면 40 언저리가 된다. 이 정도 경력이 쌓이면 팀을 이끌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슬을 꿰는 데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꿰는 구슬로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회사에서 독립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마라. 40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에도 너무 이르다. 아직 구슬을 꿰는데 비용이 들 뿐더러 이 시기에 받는 인생 숙제가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40대에는 집도 사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아이들 용돈과 학원비까지 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쓴다. 물론 50대에도 돈은 여전히 많이 든다. 아이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노후 대비를 충분히 못하셨다면 병원비나 간병비도 내 몫이 된다. 그러니 적어도 20년은 더 뛰고 나서 대차 대조표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때 받는 성적이 진짜 내 성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40은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니 40에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말자. 늦었다고 초조해하거나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다. 간혹 뉴스에 등장하는 성공한 40대들을 부러워하며 창의적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긴 인생의 여정에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저력은 그가 59세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모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곧 그들 모두가 50대 이상이란 뜻이다. 그들이 성공한 비결은 단 하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아서다. 만약 내가 40살에 강사를 그만뒀다면 지금의 김미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돈도 벌다 말았을 테니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불안했을 것이다. 40은 원래 완성되는 나이가 아니라 뭐든지 되다 마다 하는 그런 나이다. 과정의 나이이지 결과의 나이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40은 곧 안정이라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자.